명의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혹시 나중에 이혼할 걸 대비해서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재산 분할 중에 모든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이자 제가 가장 가지고 싶은 자산, 아파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님, 어떤 부동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저는 이거를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혹은 이거는 결혼생활 중간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거예요. 배우는요, 여기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나눠야 되나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 포함된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규재산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론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든 결혼 중에 증여받거나 혹은 상속받은 것이든 전부 다 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그 기여도의 차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령 내가 결혼 생활을 20년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증여받았어요. 전체 결혼 기간 대비 증여받아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확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 명의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혹시 나중에 이혼할 걸 대비해서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을까요? 명의는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남편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남편의 부동산 명의를 내 걸로 다 바꿨다. 그러면 온전히 내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명의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됐다 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재산 분할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명의가 내 걸로 다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유리한 상황이 된다, 내 기여도가 더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중간에 명의를 내 걸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증여를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왕창 냅니다. 그런데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재산 분할 이후에 내가 이걸 현금으로 정산받을 혹은 부동산을 소유할지가 명의에 따라서 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부부에게 순수하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명의가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0년 살아서 5대5, 5억씩 가져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 집을 처분해서 그 반반 5대5로 나누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판결이 날 때에는 명의자가 그걸 그대로 소유하되 5억을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제가 집을 가지고 그걸로 대출받아서 현금 주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명의가 원래부터 저니까 저는 제 명의 그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출도 있어요. 제 명의로. 그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상대방한테 현금으로 주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는 재산 분할의 방법을 결정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100% 이게 내 것이 된다던가 혹은 내가 더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변호사님, 이 부동산 나눌 때요,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은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 내가 살 때 얼마, 이게 아니고 재판이 끝날 때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때 그 가치는 KB시세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빌라에 살고 있거나 혹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상가에 KB시세가 없다, 그럴 때에는 법원에서 감정가로 나온 기준 금액을 통해서 나누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즘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게 당첨이 됐어요. 계약금까지 냈어요. 그랬는데 이혼한다. 그러면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까지 다 납부했어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가 지금 막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분양권 감정을 통해서 계약금, 중도금 거의 다 냈고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가 붙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고 감정가가 나오면 그 금액을 토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딱 시작함과 동시에 잔금을 냈고 소송 중에
입주 예정일이 딱 왔어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 보통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평균적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입주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송 진행할 때 재산 분할의 가액은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혼 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중도금까지 냈어요. 그런데 소송이 하도 길게 진행되니까 그 사이에 입주까지 됐다. 변론이 종결될 때에는 아파트 시세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뢰인분들한테 이런 분양권으로 고민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혹시 입주 예정일이 언젠가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왜냐면 분양권일 때보다 입주 시세가 훨씬 올라가잖아요. 요즘엔 특히 그렇잖아요. 가사조사도 받고 길 변경도 2-3번 하고, 네, 약간 꼼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별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주 유념하셔야 됩니다. 가령 계약금 낼 때 그때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중도금, 잔금도 배우자가 다 냈어요. 근데 이혼 소송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입주했으니까 그 시세로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계약금만 부부 사이가 유지될 때 납입이 됐기 때문에 그 외의 잔금들은 다 내 배우자가 다 했던 거라면 들어간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거든요. 그때는 계약금 상당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분양권에 언제 당첨이 됐고 돈을 어디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소송이 됐는지, 그리고 가끔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변호사 상담할 때 꼭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재산 분할,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영상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